안녕하세요. 롤러의 임장 챌린지 시즌 3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랑구 다녀왔어요. 중랑구 저희가 시즌 3까지 진행하면서 한 번도 안 간 구가 아직 몇 곳이 남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주요 지역들은 다 다녀왔고, 서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도봉구 했고, 이번 주 중랑구, 금천구 저희가 안 갔었고, 그래서 몇 곳이 남았습니다. 거의 돌았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중랑구 다녀왔고요. 중랑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하위 그룹에 있는 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7호선 사가정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한 15분 정도. 그래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꽤 괜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내에서 왜 이렇게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에도 대장 아파트가 입주를 했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일명 사세나인데, 중랑구가 물리적으로 강남과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그룹이 하위라는 것은 시세를 리딩할 만한 대장 단지가 없었다라는 그 방증이 되기도 하는데, 중랑구에서 재개발 면목 1구역부터 6, 7구역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용마산역 인근이라든지 사가정역 인근 면목동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의 어떤 주거벨트가 밀집되어 있는 파급력보다는 좀 부족했죠.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그룹의 파워가 좀 흩어진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있는데 중화 뉴타운이 있는데, 그 중화 뉴타운도 지금 SK 리버젠인가요? SK 리버센 SK 롯데캐슬 이렇게 컨소로 지어지는데 2025년에 입주를 하죠. 중화 뉴타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와해됐다고 해야 되나요? 중앙 1구역 외에는 나머지 구역들은 좀 해제되거나 존치되거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그룹의 힘이 부족한 곳이 중랑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천구도 그렇지만 또 중랑구도 그렇고 도봉구도 그렇고 하위 그룹에 있는 곳들이 저층에 그 노후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랑구 임장하시다 보면은 모아타운, 그다음에 신통기획, 3080 플러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요런 다양한 관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노후된 주거지가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 내의 주요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 결과물로 신축단지가 많이 입주를 했는데, 중랑구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랑구 임장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 넘어갈까요? 경로입니다. 경로는 여기 사가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내역까지 다양한 포인트들을 보면서 임장을 합니다. 자, 1번 사가정역 2번 출구로 나가면 좀 도보로 걸어야 돼요. 요 사가정역 2번 출구에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까지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냥 저층의 주거지들, 상권지와 주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번으로 오시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도보 한 10분 조금 안 걸려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와 그리고 옆쪽으로 같이 입주한 면목 라운 프라이빗, 이 두 개의 신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독보적인 대장 단지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사세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20년 7월에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입주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4년 차가 되는 거고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는 면목 3구역을 재개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 좌측편으로는 라운프라이빗이라고 있는데 라운프라이빗은 면목 5구역을 재개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라운도 2020년,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2020년 6월, 7월에 각각 입주한 단지이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최고점을 14억 9천까지 찍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021년 7, 8월, 10월 정도가 서울 내에서 전고점을 찍었던 시기인데, 이때에 서울의 하위 급지가 거의 한 15억 가까이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하위 급지는 신축단지 15억, 그리고 중이 급지는 17억에서 18억, 중상위 급지, 예를 들면 마포라든지 강동 이런 지역들은 20억까지, 20억 플러스 알파 21억, 22억 찍었고, 그리고 상위 급지 서초구 강남구는 30억 플러스 알파를 찍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약 15억, 14억 9천까지 전고를 기록했고, 옆쪽의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의 85% 이상 90% 정도의 시세를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라운 프라이빗은 규모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에 비해서 좀 작지만 어쨌든 여기 중랑천 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면목 3구역, 면목 5구역의 재개발 단지인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와 라운 프라이빗을 보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면목역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는 사가정역, 면목역을 향해서 가는데, 이 면목역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바로 뒤쪽으로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면목동 152-1 1구역 1쪽에 저층 주거지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고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한번 보시고 면목역을 향해서 가시면 면목역 쪽의 우측편에 아래로 위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신통계획과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리고 3080 플러스 등등 여기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들,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코스에서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회 그리고 길을 건너서 동원시장을 끼고, 이 동원시장은 우리가 우국신 임장하셨을 때 보셨던 지금 남성 쪽 그리고 이수역 쪽에 있었던 그런 시장들, 굉장히 저렴한 시장이었죠. 많이 장들 보고 가셨죠? 이런 시장만큼 진짜 저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 마트 할 것 없이 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녀보면 이렇게 동네 장바구니 물가를 통해서, 동네의 물가를 통해서 이 지역의 급지를 또한 알 수가 있고, 중하위 급지 내에서는 이런 전통시장, 실속 있는 전통시장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상위 급지에서는 프리미엄 마트 이런 것들이 있죠. 프리미엄 어떤 식료품 마트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의 가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원시장은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9,000원이다. 그리고 프리미엄 마켓에서는 한 송이에 3만 원이다. 28,000원이다.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동원시장을 끼고 면목역을 끼고 우측편에 이렇게 모아와 신통 3080 플러스를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상봉역을 향해서 또 걸어갑니다. 상봉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 6번에서는 상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상권을 만날 수가 있고, 상봉역은 GTX B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죠. GTX B 노선은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 GTX C 노선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TX B 노선이 들어오는 상봉역, 지금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경춘선, 경의중앙, 경춘, 7호선, 많은 사람이 상봉하는 역이죠. 그렇죠? 여기에 GTX B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새벽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좀 여유롭네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또 살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저희 첫 신혼집이 있었던 면목동이라는 곳, 뭐 상봉동이라는 곳들이 서울 내에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없고 다세대 빌라 혹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이어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쪽으로 가면, 여기서도 정말 많은 걸, 이제, 아파트 외에 많은 걸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망우역 쪽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렇게 메가 상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상권들이, 이런 마트들이, 이제, 뭐 5층짜리 마트, 그 다음에 코스트코는 단독 건물이기도 하고, 이런 마트들, 상권의 흥망성쇠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상봉역에 여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상봉점 같은 경우에는 망우점인가요? 예.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주말에 가면은, 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코스트코는 카트도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카트에 가득히 물건을 쟁여서 쇼핑하는 모습들, 행군이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쿠팡에 밀려서 이런 오프 상권들이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예전의 어떤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권이 결국은 향후에는 이제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바뀌겠죠.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마트 상권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번 쪽에 가보면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상봉역과 망우역 요 섹터 안에 그래서 로데오 상권, 먹자 상권, 그다음에 유흥 상권 이런 상권들이 밀집해 있어서 호텔, 모텔, 술집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이런 상권들이 하나씩 디벨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상권지로 디벨롭이 되고 있고 여기는 밸류맵에서 요 상권지가 얼마에 몇 년 전, 2년 전, 4년 전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하고 그러니까 디벨롭을 해서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파트 잘 마련한 코어 자산으로 향후에 이런 코어 자산을 활용해서 이 자산에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망우 상봉역을 지나서 망우역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망우역 쪽의 어떤 노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갑니다. 가서 여기가 뭐냐면은 위쪽에 봉화산역이 있는데 봉화산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신내역이 있는데 6호선이 2020년인가요? 봉화산역까지가 종점이었는데 신내역 차량기지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쪽 봉화산역 쪽 요 라인이 봉화산을 끼고 봉화산역 요 라인에 신내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그리고 일부 민영 아파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흡사 약간 어디죠? 목동과 분당 이런 비슷한 분위기인데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학원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하기에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 네, 살기가 좋은 곳과 그리고 투자가 좋은 곳이 조금 다르듯이 거주하기에는 정말 좋은 단지들인데 중랑구 내에서 신내동이 그리고 여기 섹터는 신내동인데 여기는 묵동이에요. 묵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으실 거예요. 묵동은 묵동자이 진짜 웰메이드 단지입니다. 묵동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그 주거지들의 형태가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라는 곳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제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밭이죠. 그래서 1단지부터 15단지가 있고 요 각각의 단지들이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혹은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지들이죠. 그래서 90년대, 95년, 96년 이럴 때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이니까 이제 25년, 26년 되면 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한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로 밟으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네, 제가 이 7번 코스 신내동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코스에서 봉화산역을 끼고 이제 4단지 쪽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양원지구와 신내역 쪽을 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내동의 메인 단지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이런 단지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요 옆쪽으로 신내동에서의 유일한 대장단지이고 신축단지인 이 편한 세상 화랑대 를 볼 수 있는 코스여서 그리고 이 위쪽 화랑대역으로 이제 귀가하는 코스로 잡을까 했었는데 이쪽은 이제 노멀한 기존의 어떤 재건축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단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쪽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변화하는 중랑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8번, 9번 코스로 잡았습니다. 8번은 서울의 가장 마지막 택지지구였던 양원지구에 입주를 했고 입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프라디움이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11월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대장단지 시티프라디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신내역이 되게 커요. 신내 역세권, 그러니까 신내 양원지구하고 결합해서 역세권 개발 플러스 신내 차량기지가 굉장히 큰데 차량기지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호선이 신내 차량기지가 이전을 구리 남양주 쪽으로 하면서 요 다음 역이 바로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호선 이 연장이 될 구리 농수산물 동구릉역 쪽으로 이제 6호선이 또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내 차량기 지역이 제가 다른 쪽으로 지금 포인터를 계속해서 포인트가 안 보였겠네요. 그래서 1단지 15단지 신내 여기로 하지 않고 이쪽 양원지구 쪽과 신내 차량기지역 쪽으로 코스를 좀 틀었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쪽으로 해서 봉화산역과 그리고 화랑대역 쪽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울의 가장 마지막 택지지구였던 양원 택지지구입니다. 시티프라디움의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를 바로 신내역을 바로 끼고 있는 곳이어서 향후에 이제 신내역과 차량기지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양원지구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양원지구는 신내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원지구의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더 둘러보셔도 좋아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지금 입주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시티프라디움 입주하고 신내역 차량기지가 개발이 되면 이제 이쪽 섹터가 중랑구 내에서는 망우 상봉지구 쪽과 그리고 양원지구 쪽에 어떤 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좀 역동적인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신내역의 맞은편에는 신내 우디안 1, 2단지라고 신축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활권이 거의 그러니까 별내 쪽하고도 또 가까워서 좀 중랑구의 생활권하고는 조금은 단절된 느낌이 또 강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코스부터 9코스까지 둘러보는 곳으로 이제 한 8km가 좀 안 되는 코스로 나오고요. 소요 시간은 한 3시간이 좀 안 됩니다. 2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에 이제 한 2군데 섹터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오랜만에 저희 한장지도 넣었습니다. 한장지도 보라색, 즉 공공에서 진행하는 개발 계획이 많다라는 건 노후된 주택가가 많다라는 이야기이고 개발해야 할 포인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신축단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7호선 라인이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남구청역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시세가 아쉬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 축이 양원지구 쪽하고 상봉 망우 쪽 여기 역세권 개발로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애프터눈님의 시세지도 그리고 내행님의 시세지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입품 팔고 가시면 좋습니다. 손품은 저희가 대신 팔아드렸습니다. 손품 파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품 파시고 발품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내가 중랑구의 대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와 라운프라이빗입니다. 홈플러스이고 여기 공영 주차장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 이전을 하고 다양한 복합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부지가 굉장히 커서 여기에 개발이 되면 앞쪽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와 라운프라이빗은 주거 여건으로 있어서 더 좋아지겠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어떤 오프라인 마트를 잘 활용하지 않잖아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의 문주를 보실 수가 있고 많은 세대에서 중랑천이 조망이 됩니다. 상가의 모습 그리고 흔한 중랑구의 골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차량으로 임장을 할 때에는 이런 골목길을 들어가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주차가 다 되어 있고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용 차량을 하나 사고 싶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차 사고 싶어요. 네. 자, 여기는 망우역 인근의 망우역 사거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상봉터미널. 터미널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어요. 지하에 일부 한 두세 개 노선 다니는 거 외에는 없고 오히려 막 그 운전면허 학원 그 다음에 경륜장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개발 예정이죠. 주상복합 오피스 이런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망우역 인근의 주상복합, 고층의 주상복합 단지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뭐 프레미어스 엠코라든지 이런 어떤 주상복합, 높은 주상복합 단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단지는 없고요. 이렇게 주상복합 단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 망우역 인근 의 모습입니다. 홈플러스 있고요. 이마트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모여 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리고 주상복합의 모습. 그리고 망우와 상봉역 사이에 이렇게 낡은 빌딩 오피스들이 디벨롭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권과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 이런 뭐 모텔 여기 다 모텔촌이거든요. 모텔과 노래방 이런 건물들이 다 디벨롭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래요. 나이트 모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피스텔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봉역, 망우역 쪽에서 본 이제 아차산, 용마산 쪽, 용마산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층의 낡은 주거지들이고요. 망우역에서 본 망우역 인근 단지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랑대, 이편한세상 화랑대예요. 우리 코스에는 없는데 이편한세상 화랑대 시세나 지금 분위기를 좀 보려고 갔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나 이편한세상 화랑대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의 대장 단지인데 사세나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중후반 그리고 11억대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화랑대 이편한세상은 9억대 후반 10억대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단지, 5단지, 6단지, 자, 7단지, 10단지, 14단지 이런 1단지부터 15단지의 신내동의 단지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원지구.
금강 펜테레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티 프라디움이 건축되고 있는 모습들, SH 이전 부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림, 펜테리움 이런 거, 그리고 신내역의 모습. 그래서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는 신내역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대장단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신내역 차량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찍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여기 다 이 방충망이 닫혀져 있고 오픈이 안 되는 문이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신내역 차량기지 부지가 굉장히 큰데 여기를 다 이전하고 수서 차량기지, 여기 서울 내 차량기지들은 다 이전을 할 예정이에요. 수서 차량기지, 그 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그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구로 차량기지, 방화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이런 서울 내에 있는 일종의 종점 차량기지들이 다 외곽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고, 이전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좋지는 주거 지역 내에서는 마이너스의 시설이었는데, 여기가 다 뭐 주거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복합 시설, 오피스,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맞은편으로는 SKV1 지식산업센터를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양원지구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제 그 임장 길이가 좀 길어져서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밝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임장을 마쳤고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의 문주에서 임장 챌린지 샷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장 챌린지 시즌3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9월부터 시즌4, 10월, 11월, 12월 시즌4가 시작이 되는데, 임장 챌린지 시즌4가 9월부터 시즌4의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월 임장기 여러분 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저희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임장 후기, 임장 팡파레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